안녕하십니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버튼부터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녹화 버튼 눌렀고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1월 19일 오늘 시장을 분석하고 내일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더블클럽 마감 전략 방송입니다. 저는 방송을 진행하는 더블클럽 김대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노래 이제 들으시면서 그 오라버니라는 노래 이제 나왔었죠. 저도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저는 그 버드립한 오라버니를 좋아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주말 같은 때 우울하거나 좀 집에서 유튜브 볼 때 그 유튜브에 보면 각설이 버들이라고 있습니다. 장구 치면서 노래 부르는 굉장히 흥겹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라버니라는 그 노래가 나왔길래 그 버드립판으로 제가 마지막 곡을 한번 변경해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울하실 때 그 각설이 타령 그 요즘에 많아요. 저는 그 중에 버드리 그 각설이를 좋아하는데요. 노래를 굉장히 흥겹게 잘합니다. 그리고 각 그 도시 장날에 이제 각설들이 가서 엿을 팔고 공연을 하고 이래서 이제 많이 운영을 하는데 돈도 많이 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노래 이제 그 노래 하면서 캔시스터 소리 만나네.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 요 앞에 거 끊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그 캐치스탁에 그 마이크하고 스테레오 부분을 변경을 안 하고 시작하는 바람에 지금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저기 잘 못 전달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오늘 시장을 분석하고 내일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더블클럽 마감 전략 방송입니다. 저는 방송을 진행하는 더블클럽의 김대주입니다. 그 노래 얘기는 방금 전에 했었고요. 오늘 그 시장 내용하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내용은요. 오늘 시장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오늘 전략적으로 현대차와 현대차와 LG전자에 대해서 들어갔죠. 삼성전자는 한 템포 늦춰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LG전자 오늘 이후에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장중에 여러 차례 말씀드리긴 했지만 코스닥 낙폭과대 종목군들 바이오나 진단키트 같은 종목들 오늘 제가 장중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내일장에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오전 그리고 오후에 꼬리 잡기 가능할 것이다. 전반의 종목들이 오늘 낙폭을 줄여주면서 반등 국면에서 모습이었습니다. 내일장에서는 추가적인 반등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했는데 최근에 그 중소형 종목 내에서의 상승 종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장에서는 좀 더 수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박스장에서 움직임은 역시 그 탄력적인 변동성 매매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들 종목들 세팅하는 방법, 찝어내는 방법, 픽업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시장 상승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가지수 어제 하락한 부분만큼의 상승을 줬죠. 제가 오늘 그 마감 인사를 여러분께 드리면서 뺏었다가 받았는데도 너무 기쁘다. 내일은 하나 더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하락한 부분만큼 오늘 상승을 줬습니다. 상승한 이유는 뭐 흔히들 얘기하겠죠. 기관 투자자가 들어왔다. 낙폭 과대이다. 또는 뭐 삼성전자가 더블클럽이 매수할 만한 가격에 들어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에 대해서 더블클럽에서 말하는 제시한 가격권대에서부터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승했다. 아니죠. 다 아닙니다. 물론 시황이나 전체 그 뉴스 데스크에서는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뭐 돌아온 외국인 뭐 이렇게 타이틀로 잡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그냥 시장을 판단하면서 판단 기준이 없는 겁니다. 오늘 시장이 왜 올랐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다음 장에서도 이와 같은 장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맥점을 잡고 시장에 대응한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상승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식 투자 오래 하실 거죠. 그리고 오래 하시면서 그 수익도 계속 내셔야 되고요. 시장을 참여하시면서 종목을 분석하고 찍어내고 지수를 판단하는 감각을 익히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께 아침 시황 말씀을 드린 부분부터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미국 시장 정리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해서 여러분께 아침에 그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시황을 점검해드렸습니다. 아침 모닝 브리프를 보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 미국 시장, 이제 시장이라고 다 알고 계시는데 시장 맞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은 우리 시장은 좀 다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또 매스컴에서 미국 시장이 휴장이다, 상황 없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그 유럽의 시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산장과 정규장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전산장, 정규장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쉬게 되면 다 쉬는 거고 거래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이 있고요. 정규장이라고 해서 오프라인 거래를 하는 장이 아닙니다. 온라인 거래도 되고 오프라인 거래도 됩니다. 정규장이 있고요. 전산장이 있습니다. 혹시 해외 선물하거나 그 해외 투자를 하신 분들은 좀 감각적으로 좀 와닿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미국 시장이 종가하고 전산장 가격하고 좀 다릅니다. 6시에 정규장이 마감을 하고요.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정도는 전산장이 움직입니다. 개념이 참 이해 안 되실 텐데요. 그들하고 우리하고 이제 그 시장 그 형성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규장은 휴장하더라도 전산적으로, 그러니까 전산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전산장은 아니고요. 통상 우리가 전산장이라고 부릅니다. 업계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저 선배들한테 전산장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질 못했네요. 무서워서. 전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산장은 그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운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산장이 전산 시설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해서 전산장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어제 반장이 있었습니다. 3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판단한 기준, 활발한 거래는 아니죠. 정규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모든 상품들이 정상적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시황에서 여러분께 미국 시장 동향을 여러분께 체크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전산장에서 움직임은 낙폭 줄이고 소폭이지만 플러스권에서의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장중에 어제 우리 시장 아시아 시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장에서 미국 시장 지난주 하락 이후에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다가 그 전산장에서 오후 들어서 플러스권으로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전산장 움직이는 시간대에서는 그렇게 크게 변동폭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시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유, 원자재, 기타 등등의 그 움직임이 없었고요.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점은 유럽 시장이었습니다. 유럽에 악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상승했습니다. 이유가 뭔가를 찾아봤더니 어제도 제가 방송 9시 반 방송에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체크하시면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시라는 말씀 드렸었죠. 중국 시장이 연일 신고가 갱신하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과 밀접하게 경기, 경제, 지수, 커플링, 연동 되어진 상황에서 움직임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중국 시장 동향을 보라는 말씀을 제가 여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황에. 이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중국 시장을 왜 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시장 반등 이유가 왜 반등을 줬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 시장입니다. 항생입니다. 제가 어제도 항생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장에서도 굉장히 강한 패턴으로 신고가 갱신을 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시장에서의 중국 봉입니다. 굉장히 큰 양상이죠. 지금 현재 2.8% 장중한 때 4% 가까이 상승을 줬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과 연동되어서 나머지 시장들이 따라갔죠. 지금 나스닥 지수가 124포인트 플러스 나오고 있고요. 다우지수
168, 뭐 대략 1% 내외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따라가는 거죠. 중국 시장 분봉을 볼까요? 우리 시장이 왜 움직였는지 한번 아셔야 됩니다. 중국 시장이 오늘 아침 시작과 동시에 강보합 출발하면서 우리 시간 기준으로서 9시 반, 10시 요때부터 주가가 지수가 급등하는 패턴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장중에는 이 말씀을 안 드렸죠. 저만 알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오늘 장은 더 가겠다. 계속 쭉쭉 뻗어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시장 오늘 12시 상황까지 최고점 상황 만들어냈고요. 12시 이후에 1시 이후에 주가가 좀 다소간의 눌림목 과정에서 모습 이뤄냈고 우리 시간으로 한 3시 정도부터 다시 재상승 국면에서의 모습입니다. 추세적인 상승 그림 지금 신고가 형태에서의 모습이고요. 좀 길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연초 그러니까 지난해 연초 수준이었던 코로나 이전 수준에서의 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강한 상승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어제도 강력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미국 시장도 중요하고요. 우리 시장에서의 상황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들여다봐야 될 게 중국 경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8% 성장을 올해 기록할 것이라는 각 보고서들, 주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었고요. 중국 시장이 최근까지 움직이지 못했던 부분이 정치적 이슈라는 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다 불식시키면서 고가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 다소간의 눌림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있어 보이죠. 지금 모습 보시게 되면 우리 시장 그럼 어떻겠습니까? 중국 시장이 경제에 대해서 중국의 전체적인 그 시장 내수 수출 전체 분위기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 관련 관련주들 오늘 뭐 화장품 관련주도 많이 올랐죠. 뭐 어제 빠져서 올랐습니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종목을 접근할 때 판단할 때 중국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반응을 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앞으로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HTS, MTS 다 나옵니다. 저만 보는 게 아니고요.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해외 선물에서 종목 코드 항생이나 뭐 중국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지표를 참조하시면서 앞으로 시장 대응하시면 하나의 팁, 참고 자료. 어제는 환율하고 채권, 금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중국 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지난달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고가를 돌파하고 새로운 국면에서의 지수 전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 대응하시는 데서 꼭 나스닥만 보지 마시고요. 미국 시장만 보지 마시고요. 이제는 우리가 중국과 연동해서 같이 가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항생지수 이제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미 눈여겨봐야 되겠지만 지금이라도 항생지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지수 상승의 이유라고 할까요? 뭐 원인이라고 할까요? 또는 뭐 해법이라고 할까요? 해석이라고 할까요? 라는 부분을 기관의 매수, 외국인의 매수 단순하게 지금 드러나 있는 이런 지표 내용이 아니고요. 중국과 연계된 조금은 복합적인 내용에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런 내용에 의해서 시장 접근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이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현대차와 LG전자 오늘 움직였죠. 그러면 내일장은 어떻게 되고 또 더블클럽에서 오늘 현대차와 LG전자에 대해서 매수를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일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매수를 했을 건데 올라갈지? 반대로 더블클럽이 앞으로 장은 박스권 장세라고 하는데 지수가 정체된 국면에서 현대차, LG전자 과연 갈까? 이게 저의 고민입니다. 패러독스라죠. 역설. 지수는 박스일 것 같아요. 근데 현대차, LG전자는 갈 것 같습니다. 고민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LG전자는 현 시점에서의 국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방송에도 말씀드렸고 이전 시간에서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은 이미 들어왔었죠. 매수권대의 가격이 들어왔었습니다. 어제 들어왔습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는 참 매력적인 종목이고 현대차는 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기아차가 좀 셌습니다. 이거보다 10% 15% 가까이 상승을 줬는데 좀 안타까운 게 기아차를 잡을 걸. 하지만 만납니다. 그리고 대장주는 여전히 현대차고요. 수익률 측면에서 좀 낮았지만 현대차 가야 되는 패턴입니다. 움직일 겁니다. 충분히 지금의 상승 추세 이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지수와 역설적인 관계는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이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변명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시황과는 여전히 박스권 시장에서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직 안 잡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쉰다는 개념보다는 튀기 직전에 잡으려고 합니다. 가격은 놓칠 수 있어요. 좀 높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한 템포를 쉬었던 겁니다. 지수는 저는 정체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 한번 볼까요? 업종 봐서 지수를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차 LG전자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제가 이 역설적인 저의 얘기에 대해서 해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이들 종목들은 움직일 패턴이고요. 삼성전자는 쉬어주는 국면에서 모습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유추하고 있는 내용은 삼성전자를 위시한 그 지수 핵심 비중이 높은 종목이죠. 삼성전자가 26%, 27% 정도 지수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크게 빠진다는 건 아니고요. 정체돼 있고요. 현대차가 하루 오르고 LG전자가 하루 오르고 이런 과정에서 지수가 강보합, 약보합에서 움직이는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 두 종목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 제가 오늘 장중에 지수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분석을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오늘 장중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죠. 한번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아직 이해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장중에 제가 텍스트와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지수 접근법에 대해서 시황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주가가 반등 국면에서의 모습을 나타낼 때 전일 또는 최근 상황에서의 그 주가 하락폭에 대한 반절, 가운데, 중단부를 보통 터치하게 됩니다. 이후에 한두 번 쉬고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상단부를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여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승 부분, 이 중단부이죠. 이 두 개의 음선, 어제와 지난 금요일날 하락했던 이 중단 부분을 하나의 큰 봉이라고 우리가 보통 테크니컬 분석 차원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봉을 중단부를 이 양선으로 관통했을 때가 보통 단기 고점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단기 고점으로. 그래서 오늘 정도의 상승 부분은 1차적인 반등치의 목표치에 도달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내일 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오늘 장을 기준으로 해서 다소간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다소간의 정체 과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 장은 크게 확대해서 보면 요런 모습이 좀 작은 요런 모습이 내일 장 요 상단부나 약간의 하단부에 걸쳐져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3,000포인트, 3,050포인트 요 부분에서의 저점 확인 과정이 한 번 더 남았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어제와 같은 최근과 같은 급락 상황에서의 확인이 아니고요. 저점이 이제 높아지겠죠. 그러면 3,000포인트, 3,050포인트를 바로 찍어주는 과정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서 찍어줄 자리를 살짝 찍고 다시 이렇게 갑니다. 통상 시장이 박스에서 움직일 때는요. 여러분들 박스장 많이 경험을 안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 5년 동안 박스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패턴이냐면 올라가면서 상단 터치하면요. 또 내려옵니다. 하단 터치하고요. 이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설명을 한 번 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스장이 어떤 형태인지 한번 이해도를 쉽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월봉으로 지수를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게 가장
이해도가 빠르시기 때문에 박스장에서의 내용 어떻게 움직이는지 월봉지수로 종합주가 지수를 보고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11년도부터 16년까지 요게 박스장입니다. 굉장히 지루한 장입니다. 하지만 종목들은 많이 움직입니다. 이때 이 박스를 제가 크게 그렸는데요. 요 상단부와 요 하단부에 걸친 요 내에서 무려 5년을 움직였습니다. 5년을. 하루의 지수 변동폭이 5포인트 내외에서 움직입니다. 삼성전자 최고 상승률 플러스 500원, 최저점 마이너스 500원, 또는 거의 안 움직이는 날도 있어요. 그 대형주 형태, 지수 관련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이런 형태로 움직이는 경우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박스장이 한 2주 정도 형성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짜 지루한 박스장은 아니고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어느 정도의 종목들 패턴 만들어지고요. 이런 박스장이보다는 흐름과 그림과 형태를 여러분께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지난 2011년 박스장을 보여드렸던 거고요. 지금의 장은 박스장이 당분간 저는 개인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오르내림, 어느 정도의 오르내림이지만 요 언저리 하단부는 이미 형성이 됐습니다. 하단부는 한 차례 형성됐기 때문에 지금 3,000포인트를 찍지는 않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지수가 3,100포인트, 90포인트 이 정도이기 때문에 3,560, 60포인트 찍어주겠죠. 지금부터 3, 40포인트 남아있습니다. 급락으로 찍지 않습니다. 흘러내리면서 살짝 터치합니다. 겁낼 거 없습니다. 종목들 더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당분간은 오르내림. 왜? 21일평선과 만나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격을 말씀드렸죠. 이격이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격을 이렇게 접촉되는 부위에서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장의 상황은 또 우리가 그때 해석을 하면 되고요. 시장 상황은 오늘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 해소가 됐죠. 그리고 어제 불안했었던 부분들도 오늘 어느 정도는 진정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어제 빠진 폭, 금요일 빠진 폭까지 해서 아직 회복하지 못한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의 종목들이 시점의 차이지만 올라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죠. 전반의 종목들이 시점을 달리하지만 올라온다. 가져가야 될까요? 여기서 종목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져가는 종목이 있고 정리해야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코스닥 낙폭과대 종목에 대한 패턴, 흐름, 그리고 어느 정도 선까지 움직일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타이밍에서 이제 종목을 좀 정리하시고 종목수 줄이시고 주력주로 갈아타시는 요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다른 자료를 보는 것보다도 실제로 실시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대응을 해드렸던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오늘 장중에 설명을 드렸던 종목 수젠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초반에 제가 여러분께 수젠텍에 대해서 전략을 드리는 내용이 가격 바닥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점에 물타기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5% 정도의 물타기를 하고 반등이 오늘과 내일 2, 3일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 25%를 들어가서 50%를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탄력을 봐가면서 이제 진행되는 상황을 가격에 대해서 빠져나올지 가져갈지를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수젠텍 같은 경우는 최근 상황 하에서 낙폭이 굉장히 컸죠. 그러면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30% 또는 40% 손실률이 나 있다.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시간을 두고 접근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바닥에 들어왔습니다. 설명드렸던 내용이 가격 바닥이라고 한 게 이전 상태의 고점이죠. 종목들은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할 때도 다른 종목의 분석 툴을 그대로 가져다 접목시켜도 비슷한 흐름에서 맞아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전 상태에서의 고점 부분이 저점 라인으로 형성이 됩니다. 오늘 이 저점 라인을 깨고 내려갔죠.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일 장에서 반등 줍니다. 이런 형태에서 해석이고요. 다만 이 반등이 위로 가는 이런
가격 6만 원대까지 다시 가는 모습이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흐름이 있죠. 반등 주면 요 선까지 반등 줄 겁니다. 얘는 내려오겠죠. 그러면 또 어느 정도 다시 가격이 내려옵니다. 하지만 요 저점을 깨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점이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몇 달 내에 보기 힘든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21일평선은 이렇게 내려옵니다. 20일 정도의 기간이 충족되는 시점에서 21선이 돌겠죠. 이렇게. 왜냐하면 20일 전 주가가 내려오고 있고요.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의 주가가 20일보다 높은 가격대에서 유지되고 있으면 21일 평선이 돕니다. 이 도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 돌파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양선을, 강한 양선, 그리고 거래도 빵 터지면서 거래가 들어가면서 강한 양선을 주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 추가로 사시면 됩니다. 일부분 이 국면에서 대략적으로 한 반절 정도 정리하셨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재매수를 하셔가지고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패턴 분석상 대략 가격적으로 반등 국면에서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면서 움직일 거고요. 이 친구는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주가는 올라타겠죠. 여기서 올라탈 겁니다. 그러면 이런 셌던 종목이죠. 이전 단계에서 물론 진단키트 관련 재료가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죠. 마지막 팔고 나올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할 때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하락치의 중단부 정도 가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도. 그러면 이 가격이 대략적으로 최대치 목표치를 잡았을 때는 3만 2천 원, 3만 2천 원 뭐 이 정도가 될 개연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때는 다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시간은 좀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닥권대에서의 가격 단가 낮춰서 일부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흐름 잡아드리지만 꼭 이렇게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반의 흐름의 종목들이 대략적으로 비슷한 패턴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종목뿐만 아니고 시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번 주고 나옵니다. 주고 나오는 이유는 바닥권에서 매집을 했던 물량들이 있죠. 아마 그 코로나 사태를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이전 단계에서의 가격에서 매집은 없었을 겁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진단키트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매집이 들어갔겠죠. 올라가면서 요 라인에서 매집을 했을 겁니다. 요 가격 대략적으로 3만 원에서 2만 원 사이에서 매집을 했을 겁니다. 그럼 15,000원이 되겠죠. 제가 통상 말씀드렸던 게 매집 단가 이하로 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력들은 왜? 보통 그 주가를 움직일 때 여러 계좌를 이용합니다. 그 계좌에 자기 돈만 있는 건 아니고요.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의 업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도 참여를 해서 많이 해봤지만 계좌를 여러 가지 분산시켜 놓고요. 거기 락을 걸어 놓습니다. 못 팔게끔 서로 간에 그 합의가 된 상황에서 그 주식을 거기 담아 놓습니다. 여러 계좌에 담아 놓고요. 주가를 띄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락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풀 수는 있습니다. 계좌주는 풀 수는 있어요. 과정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지점을 찾아가서 푸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락을 걸어놓고 주가를 샀는데 이 주식이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진다. 처음에 약속은 뭐 서로 간에 합의된 약속이 있었겠죠. 주가가 얼마 갈 거고 내지는 또 얼마에 여러 가지 그 서로 합의된 수준에서의 그 약속이 있었을 텐데 약속 이하로 금액이 움직이게 되면 누구나가 이거 약속 다른데 이렇게 되면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지점 가서 풀고 내가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최초에 매집한 평균가 이하로는 안 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뺍니다. 그래서 명동에서 주담보로 돈을 빌려오고 이렇게 하는 게 다 그러한 이유입니다. 가격 이하로 안 빼기 위해서. 그렇다면 1차 매집 가격이 15,000원 정도라고 한다면 이후부터의 거래량은 이 1차 매집 가격 이후의 거래량은 다소 1차 매집보다는 작은 상태에서의 모습이죠. 이때. 그리고 두 번에 헷갈리니까 제가 한번 지웠다가 다시 한번. 이 두 번의 고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은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 바닥에서 매집한 물량 아직 다 못 팔았다고 보겠죠. 팔기도 전에 시장이 급락하면서 주가가 빠지면서 거래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번 들어줘야 되겠죠. 빠져나오기 위해서 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도 말씀드렸습니다. 증권사 지점장들이 썩은 물량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왜 가지고 있느냐. 분명히 빠질 줄 압니다. 분명히 고점인 줄 알아요. 지금 사면 죽는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물량 받아줍니다. 왜? 그래야 다음번에 진짜 종목을 나한테 주니까. 그래서 합의된 게 일부 핵심 자기가 굉장히 그 신뢰가 쌓이고 자기가 이제 그 핸들링하는 고객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고객과 나는 굉장히 오래된 신뢰 사이이기 때문에 내가 전략을 지시하는 대로 또 나와 관계도 지인이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물량 받아주면 다음번에 조만간에 우리가 흔히 이제 어머님들이 개 하지 않습니까? 개. 이번에 뒷번호 받아주면 다음번에 앞번호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번에 이 물량 받아주면 바로 다음번 종목은 너 제일 먼저 빠져나올 수 있게끔 서로 간에 합의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번 종목에서 먹고요. 이 물린 종목 이외의 자산으로 들어가서 먹고 나서 이 종목을 다시 띄웁니다. 다시 띄우는 기간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고는 없습니다. 분명히 간다는 서로 간에 합의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기간 이후에 올라왔을 때 다시 팔 기회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운용합니다. 흔히 말하는 작전을 하는 세력들이 자기들만의 계좌와 자산으로 하겠습니까? 다 연계되어 있는 서로 간에 카르텔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고 물리고 고점인 줄 알면서도 물량을 받아주는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들 현재 상황은 내일 알 수 없는 암흑한 시기이긴 하지만 분명히 다 털기 위해서 띄웁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빠져 나오셔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에 주는 기회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략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도 오늘 코스닥의 바이오, 진단키트 등등의 종목들 최근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 있죠. 오늘 장 다행스럽게 제가 생각한 대로 아래 꼬리를 길게 다는 모습에서의 상황입니다. 내일 장 반등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반등의 탄력 2, 3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하면 돼요. 2, 3일 뒤에 여기 더 가겠다. 끝이다. 라는 거는 저희 노란톡방 채팅방이죠. 여기에 문의해 주세요. 그럼 제가 일일이 종목을 보고 그 종목에 대한 고점을 잡지는 못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제약이냐 바이오냐 진단키트냐 또는 이런 흐름들이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먼저 가고 늦게 가고 조금 가고 많이 가고는 있습니다. 각각의 종목을 다 봐드리지는 못해요. 저희 이제 제가 이제 모시는 분들은 다 봐드리지만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다 봐드리지 못하지만 업종과 흐름과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 잡아드릴게요. 그때 빠져나오시거나 아니면 하루 이틀 더 이어지겠다. 그럼 좀 더 가져가시고 이런 흐름으로 반절 정도 정리하시고 반절 정도는 좀 끌고 가시면서 최상단 부근까지 가져가서 정리하시는 쪽으로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는 접근하시면 됩니다. 받아왔습니다. 이제 뜰 자리 됐습니다. 반등입니다. 반전 아닙니다.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목은 급등주 따라잡기 비슷한 패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시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변동성 매매가 가능한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는 차원에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도 제가 장저 교육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제가 SL이죠. SL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장중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가 23% 상승 줬을 때입니다. 요런 종목이 간다. 앞으로 따상 그러니까 연속 상한가는 안 나오죠. 요즘 같은 장에서 30% 상승 이후에 다음날 30% 상승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템포 쉬어주고는 나오죠. 지금 장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옆으로 길게 기었던 종목들 눈여겨봅니다. 첫 번째 상승 나온 종목은 관심 종목에 딱 세팅해 놓습니다. 거래량 늘어나는 것도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며칠 죽입니다. 단 이때 상승의 중단부를 깨지는 않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잠시 잠깐 올라갔다 깼는데 이거는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이 상승했던 부분에 대략적으로 센 종목은 3분의 2 부분을 깨지는 않습니다. 깨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거래 터지면서 빵 칠 때 요때 따라갑니다. 여기도 좋고요. 여기도 좋고요.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도 좋습니다. 오늘 종가는 상한가로 끝났습니다. 제 그 관심 종목에 상한가 4종목이 있었습니다. 오늘 전체 한 7개 종목 나왔죠. 4종목이 있었습니다.
오늘 세팅한 게 아니고요. 이전부터 제가 봤던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 가겠다 해서 세팅해놓고 보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전략적으로 추천드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100%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만약에 아니다 싶을 때는 손절해야 되는데 못 따라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저는 매매합니다. 이런 종목 빠르게 뒤집고 엎어치기 하고 이게 가능한데 이런 패턴 흐름들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 종목이었죠. 관심 그 설명을 드리면서 모습 똑같습니다. 한번 빵 치고요. 실판 모드면요. 네, 한번 빵 치고요. 제가 이 작동법을 잘 몰라서 이런 모습인데, 네, 다시 왔습니다. 실판 모드로 해서 한번 빵 치고요. 관심권에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3분의 2 지점 깨지 않죠? 흐름 나오고요. 상한가. 이거 아마 오늘도 상한가일 겁니다. 상한가. 대량 거래 나타났는데요. 오늘도 상한가입니다. 연상이죠, 연상. 이런 종목들 잡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많이 나옵니다. 당분간 2월까지. 제가 원래는 사원 대리 과장 때까지 전 종목을 다 세팅해서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원 대리 과장 때는 전체 종목이 1200개, 1300개, 1500개였어요. 다 볼만. 2200개 너무 많아요. 다 못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또 방송도 해드려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업무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그 종목 보는 게 즐거웠고 많이 봤는데 지금은 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장중 여러분께 물어보시면 제가 걸러드릴게요. 진단해드릴게요. 뭐 괜찮은 종목들 판단해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종목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패턴으로 잡아가시면 단기 매매 좋아하시고 단타 좋아하시고 뭐 흐름 잡아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매매하기 좋습니다. 아니면 다른 분들이 추천하신 종목 한번 걸러진 종목들 저한테 다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가 재검증해 드릴게요. 이런 종목도 이런 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제가 이 종목을 매수하라고 말씀 못 드리고 여러분도 못 하실 겁니다. 하지만 뭐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치고 나오고 또 수익률 괜찮죠.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이런 패턴의 종목들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매매 충분히 단기 급등주를 통해서 수익률 괜찮습니다. 물론 저는 대형주로 5% 10% 먹는 게 더 큽니다. 비중 30% 40% 들어가서 하는 게 주식에는 정말 내 계좌에는 살찌는 겁니다. 이 탄력 종목, 이 변동성 종목들 전체 자산에 뭐 3% 4% 5% 들어가 상한가 들어가봐야 내 자산 1억에서 만 150만 원 200만 원 버는 겁니다. 반면에 40% 30% 대형주 들어가서 한 5% 나면 그게 한 3, 4% 되죠. 상한가 먹은 것보다 더 커요. 이게 제 논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뭐 이 종목에 전략적으로 올인해서 하라는 말씀 못 드리지만 뭐 그래도 워낙 좋아하시고 또 시장 자체가 그러하니까 또 관심도 가지시고 이런 패턴으로 접근하셔도 좋습니다. 종목들 많이 나오니까요. 상한가 바라보고만 있으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넷마블 한번 봐드릴게요. 넷마블은 제가 전략적으로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저희 그 풍문으로서 더블클럽 방에 계시면은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넷마블에 대해서 뭐 물론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서 걱정은 되시죠. 월봉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너무 많이 계신가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패턴을 말씀드렸을 때 아마 요 부분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넷마블 잡아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주가는 이런 패턴으로 움직일 거고 21, 2평선은 여기서 돈다라고 제가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61, 2평선도 같이 따라가고요. 이게 정상적입니다. 여기서는 가는 패턴으로 봤는데 너무 많이 움직인다 싶으니까 또 들어오죠. 개인들이. 그러니까 눌러버리는 겁니다. 들어오니까. 눌러버리는 겁니다. 선도 세력이 있습니다. 이 끌고 가는 세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종목 만지는 애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들어오니까 눌러버리는 겁니다. 죽이는 거죠. 한번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죽이지 않아요. 또 살립니다. 살려요. 분명히 살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패턴 일단은 실패했어요. 그러면 한번 이런 과정 또 나옵니다.
전략을 수정해서.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과 약속했고 틀림없이 넷마블에 대해서는 다소 시간적으로 지체 정체되어진 과정에서 뭐 2주 정도 느려진 상황이긴 하지만 잡아드릴게요. 제가 잡아드린다는 약속을 하는 건 뭐냐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제가 적당히 손절하세요. 뭐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했죠. 하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다시 올라갈 여지 있는 종목입니다. 패턴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죽여버리는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종목들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 패턴이고요. 잡아드릴 거고 장중에 제가 여러분께 전략도 세워드리고 구사해드립니다. 손실 최소화. 제가 수익 낸다고 자신은 못 드리지만 대부분 이 종목에도 16만 원권, 17만 원권대 많이 들어가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빠질 때도 들어가셨고요. 수익 날 때는 안 들어가셨을 겁니다. 요 라인에서 살만한 종목이었습니다. 17만 원 요럴 때 살만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신 거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셨다면 요 음손 주는 날 파는 게 정석이죠. 요때는 최종적으로 이날 파는 겁니다. 근데 못 파셨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좋은 장 다 놓쳤죠. 요 종목 때문에. 이미 지금 상황에서 후회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지난 일인데요. 지금 앞으로의 상황만 잘 잡아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잡아드릴 거고요. 패턴 정확히 읽어드릴 겁니다. 불가능하다면 제가 이런 말씀도 안 드립니다. 그래서 넷마블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오늘 6시 방송도 그렇고요. 제가 계속 입이 타서 물도 마시고 커피도 한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그래도 뭐 뺏었다가 준 장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뭐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바닥을 확인했다는 점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몇 퍼센트 올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닥을 확인했구나 라는 점 의미 있는 의미를 부여하고요. 내일장 지수는 전반적으로 현 상황에서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지만 시장의 질은 이전보다 좋아진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또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또 시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